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엔화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 2%를 잘 유지를 해왔었던 미국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적용 한 방으로 순식간에 3%를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가 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연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가운데 일본 엔화 강세 움직임마저 포착이 되면서 글로벌 불안정성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도 금리를 인상을 했었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강세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결국 엔캐리 청산을 불러오게 됩니다. 엔캐리 청산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당시 블랙 먼데이를 촉발시켰던 주요 원인으로서 글로벌 자산시장 전체에 엄청난 악재를 끼친 바가 있었죠. 현재 달러가 강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미국 내에 있던 투자금이 전부 다 다른 국가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본들이 달러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 시장에서는 미국에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역전이 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엔화가 점점 더 강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규모 엔캐리 청산까지도 불러일으키게 될 텐데요. 작년 8월 당시에 금리를 인상을 했었다가 대규모 청산이 나오니까 12월 달에 일본이 금리를 동결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미국 측에서 상당한 압박을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동결을 단행을 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미국 눈치 보면서 금리를 못 올릴 수가 없는 정도까지 다다랐습니다. 현재 일본이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엔겔 지수가 치솟고 있어요. 내수 잡으려면 금리를 무조건 인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도 금리 인상 단행을 했었고, 현재 일본 CPI가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불과 몇 개월 만에 0.8% 수준에서 1.3%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 미국 채금리는 4.5%를 유지를 하면서 격차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투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이유는 저렴한 금리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매력도가 확 떨어지고 결국에는 청산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글로벌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 자체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 글로벌 불확실성이 아니더라도 불장 사이클에서 이 시기 자체가 항상 이렇게 높은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공포장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알트코인은 전부 다 상장 폐지된다, 이런 공포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런데 지난 3차례 정도 불장에서 알트 시즌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죠. 알트 불장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에서 차익 실현한 이후에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흐름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하면서 시장 유동성들이 비트코인에 쏠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 알트코인의 단기적인 약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트장은 분명히 오겠지만 절대 쉽게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개미들이 알트장에서 수익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코인 시장이라는 게 결국 남의 손실을 내 수익으로 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미 털기에서 살아남는 투자자들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투자 심리를 다잡을 소식은요, 현재 트럼프 일가도 이더리움에 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웃고 넘어갈 이슈가 아닌 이유가 정말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사업 수완이 좋기로 소문난 트럼프가 손해볼 시장에 무리하게 진입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트럼프가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게 비트코인, 미국 기반 코인인데, 따지고 보면 러시아 계열인 이더리움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더리움에는 글로벌 거대 기관들의 자금도 많이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역대 불장에서 이더리움의 상승은 항상 알트 시즌의 신호탄이었던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시장은 절대로 쉽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급락장, 기간 횡보장, 이런 것들로 투자 심리 탈탈 털어내고 나서 그때서야 상승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쌓으셔야만 어떤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쌓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 선에서 4천만 원대로 내려서면서 시즌 종료네, 상승장은 끝났네, 이런 공포감들이 지배적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1억 원은 절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로서 겨우 1억 원까지 올라선 상황이고, 작년 내내 1억 원을 회복하느냐 마느냐로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지금 1억은 당연한 상황이고 1억 4천에서 1억 6천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불장 시즌 종료가 아니라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이고,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급등한 자산 가격은 그만큼 급락하기도 쉽습니다. 포모라고 하죠. 특정 코인이 급등하면 투자 심리가 지나치게 과열이 되면서 거품이 끼고, 이렇게 낀 거품들이 순식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계단식 상승장 그리고 하락 횡보장들을 거쳐가면서 꾸준히 가격을 끌어올린 자산은 조정이 오더라도 단단하게 버티면서 급락이 없이 장기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탄생 이후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오고 있는 자산이고, 아직도 상승의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개별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전체 코인 시가총액 차트를 보면은 2021년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되돌아온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가총액이 2021년 최고가 부근으로 내려섰는데요. 이전 사이클 주기를 되돌아봤을 때 기술적으로 진짜 강세장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불장 당시에는요. 2017년 당시 최고가를 넘어선 게 2017년 불장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1120일 이후에 일어났고, 그리고 2021년 사이클의 정점이 2017년 정점으로부터 1400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사이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21년 신고가 기록 1120일 이후에 해당 가격 구간을 넘어섰어요. 역사가 반복되면은 앞으로 230일 정도 이후에 최정점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 4분기 정도에는 코인 시장 가격이 극에 달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까지는 큰 틀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급 신고가를 찍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할 거예요. 보통 코인 시장에서 존버한다 하면은 고점까지 평안하게 달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아니죠. 회오리, 폭발, 번개 여러가지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거나 일본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거나 이런 여러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끝에는 코인 강력한 불장이 있다라는 거고, 세력들도 개미들이 불장 기다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들 같은 경우는 개미들한테 수익 나눠주기 싫어해요. 본인들이 가장 많이 수익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상승장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공부하셔라,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라 강조드리는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세력들은 한 곳에 몰빵 투자하지 않습니다. 4년에 한 번 불장이 오는데 비트코인에만 몰빵하거나 이더리움에만 전부 투자하는, 그러기에는 수익률 자체가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세력들이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주식시장 격언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코인 시장도 똑같습니다. 분할 투자를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 개별 알트코인들 펌핑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런 관점에서 현재 코인 시장은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여러가지 현재 시점 가장 저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수익 극대화의 씨앗이 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상승장 관점에서 투자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코인 기준으로는 3,600원에서 3,700원 사이에서 치열하게 접점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 구간이 작년 12월 급등하면서 기록했던 고점 부근이고, 리플이 700원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상승 모멘텀들이 다소 약해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것은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계속해서 호재를 동반한 강력한 펀더멘탈을 가져가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리플에 가장 크게 터질 수 있는 호재는 바로 전략적인 준비 자산이에요. 리플이 $5, 7,000원 이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면은 준비 자산으로 포함되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타주 하원 법안 230호에 따르면 주정부 그리고 재무부가 공공자금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한 이후에 미국 기반 코인들 역시 차례대로 준비 자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게다가 이번에 트럼프의 직속 암호화폐 자문위원으로서 갈링하우스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리플 준비자산 합류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이슈인데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도 리플 준비자산 채택을 강력하게 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리플 자체적으로도 힘쓰고 있고 트럼프와의 연대를 쌓아가고 있는 만큼 리플의 준비자산 포함 시나리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됐을 때 리플의 대폭등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에서 리플 거래량이 24시간 만에 무려 9,640% 폭증한 건데요. 이번에 리플의 직접적인 대규모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예탁 증서가 발행된다는 소식도 있었고, 트럼프의 자문위원으로서 갈링하우스가 거론이 되면서 리플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인베이스에서 리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고,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1위 거래소지만 주로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다 보니까 리플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관들의 리플 진입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현재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시간 동안 총 910만 개의 리플 USD를 신규 발행을 했는데, 앞서 7일에 100만 개를 발행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리플 USD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플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10만 건까지도 돌파한 상황인데, 특히 리플 레저에서 리플 USD의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관들의 수요와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리플이 단기간에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이룬 만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리플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중심의 송금망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리플이 스위프트와의 통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위프트 공인 서비스 기관인 이스트네스의 페이먼트 세이프 플랫폼이 리플 기술력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트네스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제3자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요. 금융기관이 스위프트의 ISO 20022 메시징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서비스입니다. ISO 20022 하면은 리플을 빼놓을 수가 없죠. 리플이 유일하게 ISO 20022 표준에 맞춘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다가오는 3월 미국 연준의 채택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이 글로벌 표준을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미국 연준이 더 나아가서 달러 패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프트에 통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 기반의 글로벌 송금망의 형태를 점점 갖춰갈 수 있을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 기관들이 점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리플이 착실하게 달러 패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프트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서 트럼프가 리플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채택할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공부하셔야지 지금 당장 리플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투자하실 수가 있는 거고, 수익으로 보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영상 통해서 꾸준히 분석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 외에도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건 인지도입니다. 불장이 극에 달하면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먼저 펌핑을 하는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게 비트코인에서 차익 실현된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넘어오는 순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더 안전한 쪽으로 먼저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들어보는 알트코인보다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코인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렇게 이름을 들어본 코인의 창시자, CEO가 대중에 나서게 된다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라인을 제대로 탄 이상 리플은 펀더멘탈과 별개로서 불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심지어 나스닥 상장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식의 불장도 가능하다,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시점 시장 이슈 분석 도움 드리면서 장기적인 투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점점 시장의 공포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투자하시기 정말 힘든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시즌 종료가 됐다라는 뉴스에 속아가지고 섣부르게 패닉셀링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 즉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고, 지금 저평가된 코인들을 매집하셔야지 불장의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커뮤니티에서 분석 도움 드리는 시황 보고서 통해가지고 공부하시면서 투자 심리 다잡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리고요. 현재 시장 방향성은 어느 시즌보다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시간 투자예요. 개미들이 고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간을 투입하는 겁니다. 초조한 사람은 절대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변동성에 대응을 하셔야지 상승장에서 수익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불장이 언제 온다더라 이런 소문만 믿고 섣부르게 기간을 정해두셨다가는 오히려 초조하고 불안감으로 인해서 패닉셀링하기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길게 장기적으로 시간 투자하시길 당부드리고 있고, 미국 SEC의 횡포가 갠슬러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이어질 줄 알았지만 이례적인 사인 발표로 2024년 말 미니 불장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 투자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국가 단위에서 코인 투자하기 시작한 만큼 더욱더 편안하게 시장 바라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익은 리스크에 비례하고 전례 없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된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은 생각보다 불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그 외적인 일에서도 당연히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런 요소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생각보다 내가 스스로 걱정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안 일어나요. 100가지의 걱정 중에 실제로 일어날 법한 걱정은 10개에서 20개도 안 될 겁니다. 즉 걱정과 불안이 부풀려지면서 아쉬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분명히 해야 될 걱정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오히려 너무 늪으로 빠져버리는 걱정은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만드는 상황들도 발생시켜요. 만약이라도 리플이 얼마만큼 떨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이런 것들은 좋은 걱정이고 미리 대응책을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얼마만큼 떨어질까봐 그 걱정에 미리 바닥 구간에서 괜히 손절부터 해버린다면 이런 건 괜한 걱정에 아쉬운 선택의 매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이슈 내용으로서 조금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드려보자면은, 양자 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해킹이니 뭐니 이런 이슈로 많은 커뮤니티를 달군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가능하다면은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 일어날 법한 가능한 일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공정하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이게 비트코인의 해킹까지 접근하는 시기는 훨씬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찾아온다고 해도 이미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적인 기술 능력 그리고 대처 능력들이 압도적으로 멀리 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아직도 비트코인 그거 위험한 거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해킹 당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자면은 이런 양자 컴퓨터 해킹 그리고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오히려 악재 속의 호재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 좋은 내용이 아니라 악재 속의 호재, 즉 조금만 더 열어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하락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오히려 기회인데 이건 악재가 아니라 악재 속에 호재가 숨겨져 있는데 이런 관점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보여지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이게 당연히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코인 투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슈 내용 조금만 더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이 능력만 키워도 분명히 엄청난 경험치를 키워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고 많은 것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정말 핵심 영양가 내용을 안 빼가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은 가겠지만요. 들고만 있어서 그냥 편하게 수익을 내는 걸 다들 원하시지만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전 가격이 아니라 상승해버린 리플코인 다시 1,000원 밑으로 내려올 일은 없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내 평균 단가가 높아지게 된다면 어떤 전략으로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늘릴 수 있을지 혹은 이제 리플 처음 매수 혹은 새롭게 매수를 다시 시작하려면 어떤 시점에서 낮은 단가의 진입을 어떻게 비중 조절해 나갈지 최소한의 계획은 세워놓고 이 시장 대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플 전용 커뮤니티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